네, 이어서 마켓 키워드 시간인데요. 오늘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키워드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죠. 네, 그동안 여러 번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추가적으로 리뷰를 하기 위해서 또 프리뷰를 하기 위해서 보고자 하는데요. 네. 인도 제조업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도는 릴라이언스 그룹을 필두로 하는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 기업이 강한 국가인데요. 최근에 인도 제조업을 성장시켜야 된다. 그 성장에 있어서 제2의 중국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도 사실 모디 총리 당선 이후에 그 경제 회복의 기대감 많이 짚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인도의 제조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현재 인도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여기저기 공사 현장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는 얘기하던데요. 제조업 부문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간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장 먼저 나타난 그 실질적인 변화는 심리지표와 실물지표가 그래도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디 효과가 확실히 경제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금융시장이 가장 먼저 보여줬죠. 인도 증시의 사상 최고가, 그리고 최근에 불안했던 인도 환율의 안정, 이런 것들로 나타난 양상이었는데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PMI 지표에서 인도 산업의 근간을 보여주고 있는 서비스업 지표가 아주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표도 50선 위에 꾸준하게 머물고 있습니다만 잠시 50 아래로 내려왔던 서비스업 지표가 올해 5월 이후부터 급격하게 상세로 전환하면서 상승의 속도를 빨리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물 지표의 개선도 있겠지만 모디 정부에 대한 신뢰도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모디 정부 출범과 함께 인도로 쏟아지고 있는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또 이런 흐름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실물 지표 쪽에서는 산업 생산 증가율이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산업 생산 증가율을 보면 인도 경제의 주력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일부 제조업에서도 분명히 탄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제조업 지표 내에서도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인도 인구가 12억을 넘어서고 있고요. 거기다가 인건비도 싸다 보니까 이제 중국을 대신해서 인도가 좀 세계 공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재 실질적으로 글로벌 업체들도 많이 이전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큰 그림으로 보면 그게 맞는데요.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그 2000년도 초반에는 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물가는 안 오르고 경제는 성장하는. 근데 그 안에서 성장한 거품이 결국은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도 때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인도 내 자체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아마 중국처럼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흐름에서 보시면 인도가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막고 있는 저해 요소도 있는데요. 먼저 유리한 점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구 구조상 지금 동남아시아 국가와 인도, 아프리카가 가장 좋습니다. 전 세계 노동 인구상 지금 인도는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일본, 한국, 중국 등 주요 독일 포함해서 주요 이제 제조업 강국들의 전체적인 이 인구 구조가 노후화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인도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젊은 인구도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인구 전망을 놓고 봤을 때 2020년을 필두로 해서 2024년을 필두로 해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2024년도에 14억을 넘어서면서 현재 하향하고 있는 중국보다 더 빠르게 올라가서 인도의 인구가 2100년에는 30억이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현실화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추이는 중국은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고 인도는 여전히 증가세다라는 점. 그렇다면 향후 인구 구조학적으로 또 단순한 인구 숫자만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인도 쪽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중국과 인도의 임금을 비교해 보니까요.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은 계속 비싸지고 있는 반면 인도는 안정화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시간당 임금이 인도는 1.24달러, 중국은 1.7달러, 거의 2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양상이죠. 그래서 이런 격차 자체가 제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인도 쪽으로 이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인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인도의 고용 형태를 보시면 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즉 정부에서 세금을 내고 공식적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비공식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비교가 안 된다라는 거죠. 비율로만 봤을 때도 거의 9대1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난립하고 있는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제도화해서 세금을 내게 만드느냐가 향후 관건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같은 경우에는 비등록 기업이 중국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절대적으로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한 4대1 정도 되지만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30대1 정도의 비율로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도와 중국에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국가가 이머징 쪽으로 와서 향후 이제 발전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는 국가를 비교해 봤을 때도 인도의 지금 비등록 기업은 너무 많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지금 GDP 대비해서 제조업 비중이 너무 낮습니다. 브릭스라고 꼽히는 국가 중에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이 모두 낮고요. 중국이 최근에 한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서 크게 일어섰는데 인도나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굉장히 부진한 모습. 인도는 여전히 농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50%를 넘고 브라질은 너무 원자재에만 의존하다가 최근에 러시아와 함께 크게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국가별 제조업 규모를 봤더니 인도의 규모는 중국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큰 흐름을 조금 보시게 되면 인도 쪽에서 제조업이 발전할 것은 앞으로 필연적이고 모디 정부가 가야 할 일이지만 구자라트주 하나를 이끈 것과 인도라는 한 국가를 이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는 점. 그리고 인도는 지금 고쳐야 될 점이 너무 많다라는 점. 예. 이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앞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긴 좀 어렵다. 그렇지만 분명히 가야 할 길은 정해졌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인도 시장 내에서 어떤 산업적인 재배치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확실한 것은 그래도 제조업적으로 방향이 이렇게 결정이 되면서 분명히 제조업 중에서도 이제 계획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라는 말씀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흐름 가운데서 우리나라와의 연관관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볼 수 있을까요?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지금 아시아 동북아 3국, 한국, 중국, 일본 중에서 인도 진출이 가장 늦고 가장 안 돼 있는 국가는 한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찌 보면 역으로 뒤집으면 그만큼 앞으로 기회가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금 면에서는 일본, 중국에 모두 뒤지고 있고요. 지역별 발전 또 공종별로는 일본에게 엄청나게 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먼저 인도의 제조업 개발의 청사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인도가 지금까지는 도시 개발이었거든요. 그래서 도시 하나를 발전시키는 단계, 그래서 뭐 델리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도시 남부 쪽에서는 뭐 첸나이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북서 지역, 북동 지역, 그다음에 남동 지역, 남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공업지대로 묶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철도를 뚫고 물류를 만들고 SOC를 건설해서 이제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가운데서 도시는 스마트 도시로 점점 효율적이고 자원을 아낄 수 있는 도시로 가겠다라는 것이 인도의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인도의 내수를 끌어올리고 인도의 내부적인 흐름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미 들어와 있는 글로벌 기업들을 막진 않지만 수출 쪽에, 수입 쪽에 있어서는 제한을 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내수 기업의 덩치를 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두 가지 큰 그림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인도의 지도상 지금 이 북서쪽의 벨트가 가장 먼저 발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노란색 지역, 이 라자스탄 지역에는 이미 일본 기업들이 꽤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아래쪽의 이쪽 지역에는 독일 기업들이 이미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자라트주, 모디 총리가 주지사였던 이 구자라트주에는 한국 기업들이 일부 진출해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도 라자스탄 지역을 중심으로 공업 클러스터를 만들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SOC 개발이 진행된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족한 물자원, 전기자원, 그다음에 항만, 도로 등 굉장히 많은 이런 자원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자원들을 만들 수 있고 이미 인도 진출에 성공하고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자면 여러 번 언급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그리고 LS탄전,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이 안에 이미 진출을 해 있고요. 네. 향후 앞으로 매출 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금 수입 쪽에 있어서는 규제를 할 가능성, 물론 WTO에 가입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높은 수준의 규제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규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인도에 진출해서
어느 정도 내수 시장에 안착한 기업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차, 단연코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와 더불어서 KCC를 비롯한 국내 현대차 관련 기업들이 진출해 있고요. 그다음에 LG전자와 함께 삼성전자가 그 모디 정부와 함께 구자랍 투자에 진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관련된 기업들의 향후 인도 내수 시장의 확대와 함께 성장할 가능성, 즉 중국을 통해서 1차 성장을 했다면 인도를 통해서 제2차 글로벌 성장을 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들 종목에 대한 관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도 제조업 전망에 대해서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MTN의 김종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